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전환을 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터 뭉치를 이용해서 감속을 해서 속도를 줄이고 힘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방향전환은 지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어드 모터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충 플랜지판에다가 플랜지판 대에다 스트립 15죠. 예, 15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두 칸만 띄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연결한 디자인은 각자 자기 스타일로 가는 게 좋은데요. 일단 연결 방법은 최대한 빠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슬슬 10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되게 바쁘네요. 지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띄엄띄엄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만 하더라도 중간에 남는 스케줄이 거의 없네요. 자, 이렇게 꽂아보겠습니다. 자, 방향전환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체를 살짝 들어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차체를 살짝 들기 위해서 바퀴 평판을 이용하여 몸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감속에 대해서 보통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데, 감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모터가, 노란 모터는 모터 뭉치는 속도는 빠른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상자처럼 철제로 된 걸 크게 만들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힘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보통 체계도 그렇고 사람마다 다른 방법이 다른데, 저는 일단 효율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6호 한상자로 조립을 하다 보니 감속을 할 때도 조금 계산적으로 감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모터 뭉치를 달아서 전후진을 먼저 하겠습니다. 들어 올린 이유는 앞에다가 나중에 방향전환이 들어가서 이렇게 도울 생각입니다. 예, 제일 간단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모터 뭉치를 이제 위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 볼트는 두 개만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꽂겠습니다. 자, 연결을 했죠? 자, 모터가 이런 식으로 달렸습니다. 자, 저는 바퀴를 맨 끝에 이 부분에 달 생각입니다. 바퀴를 이 부분에 달 생각이고, 기어는 총 3번 감속을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피니언 풀리를 이용해서 감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자, 십자가 피니언이 어디 있죠? 자, 이 2단 편기어를 이용해서 중간에 감속을 할 수 있지만, 2단 편기어는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쓸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올 2단 편기어를 중간에 감속을 하고, 마지막을 이 2단 편기어를 이용해서 감속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어는, 자, 보시면 기어를 이런 식으로 달아서 쭉 내릴 생각입니다. 대각선 쪽으로요. 자, 첫 번째 14cm 축입니다. 달기 편하게 하기 위해 14cm를 쓸 거고요. 피니언 풀리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자, 그리고 고무줄을 넣을 건데 거리가 조금 머네요. 그러면 파란색 고무줄을 써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고무줄을 같이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모터에 달 필요 없이 일단 양 끝에 와셔를 넣은 뒤 고무 부싱으로 축을 안정을 시켜줍니다. 조립을 편하게 하려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은데요. 자, 꽂은 다음에 여기는 살짝 마찰이 안 생길 정도로 부드럽게 도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언 풀리에 건 다음에 노란 모터 연결할 생각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이 틈으로 고무줄이 끼어서 모터가 안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셔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와셔입니다. 넣어주시고 고무줄을 피니언 풀리에 건 다음에 당겨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고 수평이 맞는지, 고무줄이 수평이 맞는지 확인한 후 볼트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자, 지금 첫 번째 감속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무줄이 빠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고무 부싱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무 부싱을 꽂는데 주의사항은 너무 꽉 꽂으면 모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띄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축은 바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저는 10cm 축을 사용하겠습니다. 10cm 축은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자, 축을 넣었을 때, 자, 평판에 구멍이 7개짜리 평판을 썼을 때 축이 요만큼 튀어나오는 축입니다. 자, 그 이유는 10cm 축을 쓰는 이유는 마지막 바퀴를 달 때 14cm 축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축에는 저는 피니언 풀리를 꽂겠습니다. 피니언 풀리는 구멍이 피니언 풀리 죄송합니다. 10자울 2단 편기어입니다. 예, 구멍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걸 이용해서 작은 기어에서 큰 기어 순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립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 클립을 이용해보겠습니다. 스프링 클립이 어디 있냐? 스프링 클립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가 더 없네요. 아까 여기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기어를 달면 얘는 자동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축은 다시 14cm 축입니다. 끝구멍이고요. 연결해 주실 때 기어를 달아 주시는데요. 자, 모터에서부터 작은 기어, 큰 기어, 다시 작은 기어에서 큰 기어 순을 꽂아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꽂으시면 잘못해서 기어가 아작나거나 축이 휘거나 몸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절대 이건 이렇게 꽂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 힘과 속도가 상충돼 버립니다. 꼭 반대로 꽂으셔서 작은 기어, 큰 기어, 작은 기어, 큰 기어 순으로 꽂아 주시고요. 여기는 가운데는 아직 고정하지 마시고 바퀴를 먼저 고정할 텐데요. 자, 바퀴를 그냥 고정하면 이 스프링 클립에 바퀴가 닿아서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풀리를 채우신 후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퀴가 마찰이 없이 잘 도는지 확인한 후 약간 마찰이 생기네요. 이럴 때는 살짝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어를 너무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시면 일단 오토뭉치를 이용한 감속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대략적인 감속비는
대충 계산했을 때 여기서 고무줄을 이용해서 풀리로 감속이 한 10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3배, 3배 돼서 대략, 이거는 그냥 대충 말하는 겁니다. 대략 10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90배 정도 감속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종기에 건전지를 넣고요. 자, 넣었습니다. 자, 꽂고 돌려보겠습니다. 바퀴가 돌죠. 처음 속도에 비해서 많이 느려졌습니다. 지금 실제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바닥에 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관련. 예, 앞에가 좀 바퀴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는 감속이 됐다기보다는 볼트가 꽉 고정이 안 됐네요. 다시 고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래 사용하던 부품이다 보니 이런 일이 꼭 생기죠. 볼트도 거의 자주 사용하다 보면 한 2년에 한 번은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볼트 끝에가 상하거나 해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약간 안 좋은데요. 다시 조여보겠습니다. 예. 역시 볼트가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군요. 이 상자도 제가 알기로 2013년에 아이가 구입한 상자라서 오래 사용한 편입니다. 벌써 한 4년이 됐네요.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잘 움직이죠. 네, 힘도 세졌습니다. 누르더라도 어느 정도 힘까지는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신다면, 빠르고 힘이 덜 필요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빼서 고무 부싱 위로 거신다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속도가 좀 더 빨라졌죠? 근데 조종이 그러니까 구동이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속도를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터 뭉치를 이용한 감속용 전후진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드 모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구동 기어 뭉치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일단 빠른 조립을 하기 위해서 기어드 모터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제 방식대로 조립을 할 텐데요. 미리 저는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터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제 경우에는 기어드 모터랑 웜기어를 이용한 집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판입니다. 축을 버틸 때 판 하나로 버티다 보면 힘이 부족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좀 제 스타일입니다. 자, 방향 전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달아서 크라운 기어를 이용해서 감속을 한 번 한 후 다시 재감속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의 감속을 걸겠죠. 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를 연결하신 후 자,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프레임을 이제 축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피니언 기어 이렇게 거꾸로 단 후 검정색 볼트를 꽂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검정색 볼트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크라운 기어를 이용해서 힘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축은 여기서 좀 짧은 게 좋은데 대략 이게 아마 3cm 축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 4cm 축 정도 될 겁니다. 대충 넣어보시면 축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양쪽으로요. 예. 축을 이렇게 걸쳐주신 다음 자, 피니언 기어를 이용해서 다시 또 감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속이 됐고요. 이제 조여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방향전환을 위한 기어분은 일단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지금 붙일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방향전환 장치용 바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일 쉬운 방향전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디귿형 스트립 5입니다. 5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팔 크랭크를 찾아야 되는데,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양팔 크랭크고요. 이렇게 생긴 부품입니다. 6호에는 들어있죠. 자, 이걸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없으시면 대충 바퀴나 이런 걸 이용하여, 바퀴에 이 풀릿 중을 이용하여 볼트를 2개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양팔 크랭크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일단 조여보겠습니다. 볼트 2개를 조인 후 너트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향전환용 바퀴를 만들 텐데요. 자, 이 방향전환 장치는 이렇게 달려서 회전을 하는 방향전환 장치입니다. 360도 회전을 하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앞에 다는 바퀴에는 볼트를 제거해 주세요. 이 볼트를 꼭 제거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해서 조이면 방향전환이 되긴 하지만 뻑뻑하게 방향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14cm 축입니다. 넣은 다음 바퀴를 양쪽에 꽂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개는 볼트를 조이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다가 와셔를 넣은 후 양끝에 이렇게 와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무 부싱을 이용하여 자,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해주십시오. 예. 여기서 주의사항은 바퀴가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볼트를 꽂게, 양쪽에 볼트를 꽂게 되면 이 방향전환 장치는 전후진 운동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볼트를 여기 꽂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해집니다. 회전하더라도 바퀴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10cm 축을 이용하여, 이게 10cm 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칸에 됐을 때 살짝 튀어나와서 고정을 할 수 있는 축입니다. 자, 넣고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바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달 건데요. 자, 달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낮게 달면 회전하다 걸리니까 잘 안되고 살짝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좀 중요합니다. 이 방향전환 장치는. 자, 일단은 제가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풀리를 대략 2개, 3개 정도는 타이어 풀립니다. 3개를 넣으신 후 아까 작업해 놓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평결을 이용하여 감속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방향전환 장치도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기어드 모텔 방향전환 장치를 만들 때 감속을 2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이 돼서 9배 힘이 증가됐고 속도는 9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처음 모터 힘에서요. 자, 한번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손에 걸렸습니다. 잘 돌아가죠? 바닥에 댔을 때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2개를요. 자, 근데 위에다 다시면은 약간 바보짓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을 꽂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모터 때문에 전선을 꽂기 힘들어져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자,
자, 평판대를 댄 후 이 밑에 연결해서 이만큼 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만큼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고, 저는 좀 더 편한 방법을 위해서 자, 플랜지판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모터 모두 전선을 꽂기가 편해집니다. 자, 근데 지금 밑에다 꽂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 일단 고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에 방향전환 장치가 뒤에 바퀴보다 높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가 살짝 높죠. 자, 이 상태에서도 방향전환은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틀어서요. 아이고, 전선부터 두 개를 다 안 꽂았네요. 방향전환은 됩니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방향전환하고 날 때 앞바퀴가 뜬 상태로 넘어집니다. 자, 이 방향전환 장치의 최대 단점이 이 넘어지는 건데요. 좀 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타이어 플랫 하나 빼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평판을 달아서 하신 경우에는 얼추 아마 높이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띄웠고요. 타이어 플랫 두 개를 넣은 다음 했더니 그래도 높습니다. 그럼 하나를 더 떼보겠습니다. 그래도 높네요. 그렇다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만드는 바람에 그러면 아예 다 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약간 높네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퀴 크기를 줄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판을 달아서 높이를 맞춰주면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변수가 많이 생겨서 고생한 덕분에 오늘은 그냥 평이하게 고치겠습니다. 사실은 제 스타일은 밑에를 맞추는 스타일인데요. 바퀴 꽂고 이러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예 편안하게 꽂아서 이런 식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근데 저 평판대가 너무 큰 관계로 저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사다리꼴 플랜지판입니다. 플랜지판 밑에 달아서 너트로 고정하면, 자, 뒷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볼트를 꽂은 다음에 자,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자, 구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죠. 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주 잘 됩니다. 조금 차가 길어져서 회전 간격이 좀 커지긴 했지만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더 줄이시고 싶으면 사다리꼴 플랜지판을 조금 더 당겨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잘 움직이죠? 자, 이제 위에 꾸미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꾸미기를 잘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꾸미기는 사실 자기가 이제 만드는 영역이라서 제가 자꾸 주도를 하다 보면은 위에 꾸미기는 제 스타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꾸미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크 발사기를 할지 장갑차를 방향전환하는 탱크를 만드는 걸 할지 지금 고민입니다.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두 개를 딱 각자 만들어서 두 개를 합해서 탱크를 만드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고민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바빠지는 관계로 방송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제가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인 방송이라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한 1월? 2월 정도 되면 아마 그때는 좀 아마 방송을 쉬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 대회 준비나 이런 걸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꾸준히 많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향전환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잘 만드셔서 잘 가지고 노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